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개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가죽을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저는 이제 민주당을 떠나려고 합니다. 그동안 성원하고 지지해 주신 영등포갑 민주당 당원 여러분과 주민 여러분들께 죄송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민주당이 저에게 의정활동 하위 20%를 통보했습니다. 영등포 주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으로서 모멸감을 느낍니다. 저는 지난 4년간 한 해도 빠짐없이 시민단체, 언론 그리고 모든 매체에서 우수 국회의원으로 선정될 만큼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평가받아 왔습니다. 오로지 민생 회복과 정치 발전을 위해 4년간 쉼없이 활동했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떤 근거로 하위에 평가됐는지 정량평가, 정성평가 점수를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지난 민주당에서 지역 평가가 있었습니다. 서울의 49개 지역 평가할 때 서울의 6군데에 이재명 대표 상을 받을 만큼 저희는 지역 활동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저는 친명도 아니고 반명도 아닙니다. 오로지 국민 속에서 더 사랑받고 신뢰받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 중간지대에서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를 반명으로 낙인 찍었고 이번 공천에서 떨어뜨리기 위한 명분으로 평가 점수가 만들어졌다고 판단합니다. 저에 대한 하위 20% 통보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당으로 전락했다고 볼 수 있는 가장 적나라하고 상징적인 사례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사당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동안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지금의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을 반성합니다. 민주당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이재명을 지키지는 않겠습니다. 윤영찬에게는 쉽게 공천을 줄 수 없다. 윤영찬 의원을 물리칠 3번 타자를 물색 중이다. 이런 말이 기사로, 찌라시로 지도부 핵심 관계자 말로 돕니다. 현근택이 사라지니 이수진이 보내고 이수진으로 여의치 않으니 더 유리한 조건의 다른 후보를 또 꽂아서 기어이 윤영찬을 쓰러뜨리려 합니다. 참 지독하고 잔인합니다. 조사 주체도 알 수 없는 특정인 배제의 여론조사가 소위 비명계 지역구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공관위가 아닌 당대표 측근들끼리 밀실에서 중요 사안을 결정한다는 괴담이 여의도에 파다합니다. 하위 10%와 20%의 친문 비명계 의원들이 무더기로 포함된 이번 하위 통보 결과는 그러한 괴담들을 사실로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명계 공천 학살과 특정인 찍어내기 공천은 표적이 된 당사자에게만 악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혁신과 통합으로 저 여당에 맞서 차별화를 해야 할 총선 국면에서 이런 사태를 방치하고 순응한다면 모든 민주당 구성원들에게 총선 패배의 그림자가 드리워질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는 밀실, 사천,
저격 공천과 배제의 정치는 민주당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며 저 윤석열 정권에게 총선 승리를 헌납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역사적 책임을 피할 수 없는 대참패를 맞이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 임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대표 개인 사당화의 완성입니까? 저는 어제 박용진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의정활동 평가에서 하위 10%에 포함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납득하기 어려운 이 사실을 온갖 조롱과 흑색선전의 먹잇감이 될 것을 각오하고 오늘 제가 공개하는 것은 박용진이 정치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권력에 줄서지 않았고 계파 정치, 패거리 정치에 몸담지 않았습니다. 오직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만을 바라보고 온갖 어려움을 헤쳐왔고 공정과 원칙이 아니면 의정활동에서도 정당 활동에서도 뒷걸음질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오늘의 이 모욕적인 일도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떤 부당함과 불의에도 굽히지 않겠습니다. 바람 부는 대로 눕고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가는 정치인이 어떻게 국민을 위해서 바른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겠습니까? 힘을 가진 누구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고 그를 지키겠다는 정치는 정작 국민에게 충성하고 국민의 삶을 지키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는 반드시 실패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박용진의 이런 미련하고 바보 같은 태도에 박수 쳐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많은 국민들이 저의 든든한 백이고 버팀목이십니다. 유치원 3법의 성공도 재벌개혁에서의 크고 작은 성과도 공정 경제와 사법개혁을 위한 많은 노력도 모두 다 국민 여러분들의 응원과 지지 덕분이었습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 치욕을 국민 여러분께 공개하는 이유는 제가 받고 있는 이 굴욕적인 일을 통해서 민주당이 지금 어떤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당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이 경각심을 가지시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욕적이고 부당한 처우에도 불구하고 제가 민주당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말씀드리고 비록 손발이 다 묶인 경선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에 남아 승리해서 누가 진짜 민주당을 사랑하는지 보여드리겠다는 각오를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정당 민주주의 위기와 사당화의 위기에 빠진 민주당을 살리기 위해 구당 운동을 하는 심정으로 국민에게 사랑받는 민주당을 다시 복원하겠다는 정풍 운동의 각오로 오늘의 이 과하지옥을 견디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국민들께서는 새로운 정치를 바라시고 또 공천 과정에서도 변화를 바라십니다. 원래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 언어의 의미가 가지는 것처럼 정말 가죽을 벗기는 그런 고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환골 탈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일종의 진통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훌륭한 인물들로 우리 공관위가 잘 결정해 드릴 것으로 생각합니다. 당은 국민의힘과 다르게 이미 1년 전에 정해진 시스템 그리고 특별당규, 당헌에 따라서 공천은 공정하게 진행됩니다.
아마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고 그 평가 결과에 대해서 모두가 만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본인은 동의하지 못하는 평가들에 대해서 당연히 불평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만 그거는 공정하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래전에 평가한 결과였기 때문에 어렵더라도 우리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천을 위해서 불가피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